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엄청난 일이 또 터졌습니다. 김만배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지난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 수사 중인 가운데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이라고 발언한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또 나왔어요. 지난해 3월 달에 화천대유 자산관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요직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암시하는 대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요직에 들어간다. 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이 발언은 김만배로부터 50억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변호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인 정 회계사에게 제시한 녹취록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2020년 3월 24일자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는 김만배에게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녹취록 내용입니다. 김만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녹취록을 또 깠습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영학이는 정영학 회계사 아니겠습니까?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에 정영학 회계사는 저는요 콩팥이 하나예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합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발언의 의미를 두고 이 부분은 김만배가 증인을 청와대나 요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선을 그냥 그어버려요. 근데 누가 들어도 이것은 당연히 그 말이지요. 김만배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너 청와대 보내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도, 법정에서 판사도 듣고 변호사도 듣고 검사도 듣고, 근데 본인은 정작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여기에 변호사가 재차 묻습니다. 아니, 김만배가 이재명 님이 청와대 가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억하느냐? 물어요, 정영학이한테. 그러니까 정영학이는 기억이 나지만 제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갈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나온 녹취록들에서 김만배는 현직 야당 대표는 물론 현 대통령,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죠, 현 대통령 그리고 전 검찰총장, 아주 굵직한 인사들의 이름을 수시로 호명을 합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요, 김만배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하는데 이재명 게이트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곽 전 의원 변호인은. 그러니까 정 회계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이재명이 이게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엄지를 축혀 세우며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 아니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 정도 예상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슬그머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김만배가 윤석열이는 형이, 여기서 형이는 김만배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영학이한테 전화 걸으면서 윤석열이는 나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카드만 딱 꺼내면 되죠, 성열이는 죽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이렇게 말한 녹취록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옛날 떠들던 말들이 다 사실이에요. 자, 요 녹취록을 곽 전 의원 변호인이 예라고 답했잖아요. 주고받은 대화, 이거를 제시하면서 무슨 카드를 가졌다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정영학한테 묻습니다. 물으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냥 대화 과정에서 동의를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어떤 카드인지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밖에 변호인은 김만배가 증인에게 평소 나는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고 또 윤석열에게 욕도 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느냐 변호사가 묻습니다. 정영학이한테. 그러면서 김만배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는 이재명 님이라는 표현을 했나? 이것도 물었고요. 변호사가 정영학이한테. 정영학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두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곽 전 의원은 지난 26일 재판 휴정 시간에 취재진의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면서 세월이 흐르니 이재명 게이트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본인보다 이재명이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풀이가 되는데, 곽 전 의원의 말은요, 자, 여기서 오늘 법정에서는 50억 클럽도 다시 거명이 됐습니다.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 대유로부터 50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들을 일컫는 그런 50억 클럽으로 곽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도 30억이라고 했다가 다시 60억이라고 하는 등 총액을 몇 차례나 틀리게 발언을 해요. 녹취록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정 회계사가 합계가 300억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정정을 해주는 정정을 해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박 전 의원 변호인 측은 곽 전 의원에게 줄 구체적 액수가 있었다면 그 액수가 머릿속에 있어야 할 텐데, 김만배가 액수에 헷갈려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정영학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정영학은 단의 수가 높아지면 계산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남욱 변호사 역시 지난 5일 날 재판에서 50억 클럽을 놓고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확인이 안 됐다, 김만배도 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동업자에게 공동 비용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김만배의 거짓말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돈이 50억 클럽 뭐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안 준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요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 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계성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검찰이 밝혀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